AI 산업이 이렇게 진짜 시장을 장악했을 때 절대 자만하면 안 된다는 걸 저는 인텔의 사례를 보면서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말이 너무 귀엽네요. 다음 이야기 해볼게요. 또 책에 AI 산업의 넥스트 빅띵, 다음 산업, 이제 로봇 산업을 이야기하셨는데 어떤 이유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한국 로봇 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위를 또 점하고 있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뭐 형태도 다양하고 또 발전의 수준도 천차만별이지만 로봇이라는 것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우리 곁에 있어 왔었습니다. 챗 GPT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도 여러 가지 이제 분야에 그렇게 발전이 된 상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로봇이 투입돼서 적지 않은 생산성 증대 효과를 가져왔었죠. 그러다가 이제 최첨단 AI 기술을 만나면서 로봇이 이제 이해하고 추론하는 그런 능력까지 급성장을 하고 따라서 활용도도 이제 눈에 띄게 늘어난 거죠. 과거에는 일일이 명령어를 이제 입력하고 동작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고 이제 이런 식이었지만 AI 혁명이 일어나면서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배워가지고 응용하는 그런 능력까지 생기면서 이제 AI가 결합된 로봇이야말로 바로 다음에 가장 크게 될 산업 중에 하나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죠. 실제로 이제 로봇이라는 것이 이제 로봇 공학도 들어가고 AI 기술도 들어가고 배터리도 들어가고 반도체, 고급 반도체도 들어가고 거기다가 센서 기능 이런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첨단 산업의 집약체입니다. 거기다가 인간의 모습을 닮은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그런 로봇들은 거의 뭐 로봇 산업의 정말 마지막 최종 목표라고 할 정도로 거기에다가 AI에 비해서도 로봇 산업 자체가 아직 활짝 꽃핀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이제 한자 막 시작된 거죠. 따라서 여기서 주도권을 잡는 회사는 정말 빅테크 중에서도 이게 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MS든 뭐 오픈 AI든 엔비디아든 아마존이든 다들 그 로봇 산업을 선점하겠다고 이제 다들 나서게 된 거죠. 우리나라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이미 로봇을 사용한 것은 오래됐고, 그리고 또 미국 회사지만 보스턴 다이내믹스다 그러면 아마 한국 사람들도 귀에 익숙한 그런 이름일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차에서 벌써 3년인가 4년 전에 벌써 투입을 해서 자금을 투입해서 일찌감치 로봇 사업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뭐 그런 스폿이라고 하는 로봇, 그다음에 물류에서 쓰는 스트레치라는 거, 그다음에 뭐 뛰고 달리는 휴머노이드 같은 거는 애틀러스라고 하는 것들 등등 해서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LG전자도 마찬가지로 로봇 산업에 뛰어들어가지고 이 회사 경우는 이제 베어 로보틱스라는 회사를 선정을 해서 지분을 투자를 했고, 식당에서 서빙하는 그런 자율주행 로봇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국내에서 말하자면 로봇 산업에 그 힘을 한번 실어준 그런 그거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인수를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일부를 인수를 했고 올해 내로 아마 완전히 인수를 하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회사들도 로봇 산업에 뒤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릴 수가 있고, 이 로봇 산업 경우는 근데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가 제일 앞서 있냐고 묻는다면 사실은 중국이에요. 미국보다도 중국은 이제 실제로 만들어내는 것도 그렇고 활용하는 것도 그렇고 가장 세계에서 앞서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얼핏 생각할 때 중국은 인구도 많은 나라고 원래부터 그 자본 집약적이라기보다는 노동 집약적인 쪽으로 이제 나갔었는 그런 나라인데, 이런 나라가 로봇 인력을 대체하는 로봇에 힘을 쓴다? 뭐 그런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그 로봇이 AI를 품고 발전을 하게 되면은 이 생산성과 그다음에 자기들이 만드는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거기다가 로봇을 팔아서 그렇게 많이 만들잖아요. 생산 쪽에서도 공급 쪽에서도 1등이니까 로봇을 팔아서 거기서 번 돈으로 다시 로봇을 사용해
원가를 줄이는 그런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마 중국에서도 굉장히 그 힘을 많이 쏟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중국이 로봇 산업에서는 선두에 나와 있는 상황이죠. 네. 지금 중요한 정보를 몇 가지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저도 전적으로 지금 작가님 하신 말씀 중에 동감하는 게 AI 산업의 모든 끝의 목표는 저도 로봇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지금 로봇이란 산업이 이미 지금 산업 현장에서 기업들에서는 너무 많이 사용되고 있잖아요. 네. 하지만 우리는 아직 경험이 많이 로봇과 친화적이진 않죠. 주변에 로봇이 없으니까. 근데 일단은 로봇이 가정에 보급되면 가사노동은 끝납니다. 어떤 것도 이제 내가 힘든 거, 물건 드는 것부터 청소하는 거 어떤 것도 안 해도 됩니다. 이런 작은 것까지 이제 다 들어오게 되는 AI의 산업의 마지막 단계가 저도 로봇이라고 보고, 또 방금 로봇 보급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좋은 예가 되는 게,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인건비가 미국이나 한국보다 엄청나게 싸기 때문에 그렇죠. 로봇이 당장 보급되지 않아도 되는 나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로봇 보급률이 높다. 근데 그 이유를 정확히 말씀해 주신 게 생산성 때문에 로봇을 또 이게 인건비를 낮은다는 데도 불구하고 로봇으로 미리 투자를 하면 대신에 제품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고, 이것들로 이제 수출되는 금액을 다시 벌여서 또 로봇에 투자할 수 있다. 이런 선순환적인 구조로에 그렇죠.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죠. 네,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사실 AI가 바이오 헬스케어 영역에서도 엄청난 혁신을 이루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약 개발에 특히 AI가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주목할 만한 기업들 또 자세하게 또 설명해 주신다면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예, AI가 사람의 생명과 관련되는 바이오 혹은 메디칼 이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온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그 충격파도 사실은 그 사람의 목숨과 관련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더 큽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질병을 진단하는 것, 그리고 질병을 치료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신약 개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질병을 진단하고, 진단이라는 것이 의사, 즉 사람이 진단을 하게 되면 사실은 100% 정확하기가 어렵잖아요. 실수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요소가 있는데, AI가 여기 개입되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준다면은, 그렇다면은 질병 예방과 치료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AI 솔루션, 메디컬 목적을 위한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국내 기업도 굉장히 많죠. 루닛이라든가 JLK, 뷰노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딥노이드 이런 회사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전부 다 AI 솔루션을 가지고 국내외에서 좋은 성과를 이루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신약 개발 쪽에서는 우리가 이제 알파고로 알고 있는 딥마인드라는 회사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겠어요. 왜냐하면 이 딥마인드에서 만드는 알파폴드라고 하는 그 AI 솔루션이 바로 그 신약 개발 후보 물질을 발견하거나 혹은 예측하는 그런 솔루션으로서 대단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게 예를 들자면 신약 개발할 때는 단백질 물질을 분석하고 합성하는 그것이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이런 단백질을 분석하고 합성하고 구조를 파악하는 그런 것들에 이제 쓰이는 것이 알파폴드고, 그걸로 인해서 실제로 10억 개 이상의 구조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또 200만 개 이상의 새로운 물질의 구조를 예측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중에서 안정된 한 40여만 개의 물질을 선별해서 실제로 이제 신약 개발에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모든 과정을 우리가 예전에 해오던 기존의 연구 방식을 쓴다면은 거의 800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근데 이걸 이제 단번에 해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술적인 자세한 걸 모른다 하더라도 딥마인드라는 회사에 알파폴드라고 하는 AI 솔루션이 있구나. 그것이 신약 개발에 관련되는구나. 이런 기본적인 사실만 알고 있어도 나중에 이제 우리 뉴스에 기사가 나오거나 공시가 나오거나 했을 때 이런 말이 나오면 바로 그거구나 하는 걸 금방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이제 모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바이오 헬스케어 영역에서는
우리의 인간의 그 생명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특히 AI 기술의 그 적용과 그리고 그 개발이 굉장히 그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특히 어떤 돌파구가 생기면은 그거에 따른 충격파가 굉장히 큰 그런 영역입니다. 네, 좀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AI 산업이 바이오에 정말 많이 적용될 거라는 거를 저도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을 좀 덧붙이자면, 아까 저한테 여쭤보셨잖아요. AI에서 가장 많이 필요한 게 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데이터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네. 그렇죠. 이 데이터 이야기. 특히 바이오 산업에서 데이터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기존에 이제 방금 예를 들어주셨듯이 어떤 하나 약을 개발하려면 기존의 방식으로 하려면 800년 걸리는데 AI는 알아서 이걸 수천억 개로 이렇게 분별을 해서 이런 뭐 800년 걸리는 거를 뭐 단 뭐 일주일 이렇게 단축시켜서 그 좋은 데이터를 잘 뽑아낼 수 있다고. 이게 바이오 산업에서 AI가 엄청나게 이렇게 필요하고 개발되고 발전할 거라고. 바이오 산업의 발전 속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저도 이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또 신약 개발할 때도 우리 임상 실험 1차, 2차, 3차 할 때 뭐 3차가 200만 명 뭐 이런 식으로 직접 아날로그로 다 주먹구구로 실행을 했는데 과거 이제 이런 것들도 나중에 AI를 접목해서 획기적으로 또 줄일 수 있다고. AI 산업이 이렇게 바이오에도 많이 적용될 거라는 이야기 저도 어느 정도 정보를 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